좋아요. 여러분은 여기 바다 한가운데에 있어요. 끝이 없지만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위에 짙은 안개가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짙은 구름이 거대하지만 희미한 태양을 가려요. 낮인지 밤인지 모르겠어요. 주위에는 회색 안개만 끼어있어요. 여러분은 혼자예요. 수영해서 내려가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바다의 바닥은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게 전형적인 물 행성이에요. 알아요, 좀 암울하게 들리죠? 하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이 물의 세계는 보이는 것보다 더 흥미로우니까 살펴봅시다. 짐작했겠지만 해양 행성은 주로 물, 얼음, 그리고 어쩌면 바위들로 구성된 행성이에요. 지구의 바다를 생각해보세요. 섬뜩한 심해, 마리아나 해구랑 그런 것들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구상의 모든 물이 얼마나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지 추측해볼 수 있나요? 0.025%예요. 맞아요. 이제 40에서 60%가 물인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만약 그곳으로 잠수한다면 깊이가 96.5km가 넘을 수도 있어요. 그것에 비하면 깊이가 9.6km인 마리아나 해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리고 그곳의 압력은 어마어마할 거예요. 지구 대기 이만에 도달할 수 있어요. 압도적이죠? 무섭게 들릴 수 있지만 이런 행성들에 대해 더 알아보면 좋을 거예요. 다행히도 과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우리 은하만 해도 이런 행성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해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우리의 태양계에서도 이런 물 녀석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물론 행성은 아니고 위성이에요. 목성에는 가니메데와 칼리스토가 있고 토성에는 타이탄과 엔셀라두스가 있어요. 바다는 이 위성들의 질량의 30%까지 도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바다가 두꺼운 얼음 지각으로 덮여 있는지는 확실치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꽤 많은 제대로 된 해양 행성들을 발견했어요. 이건 이 행성들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아주 구체적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이 행성은 지구보다 6에서 8배 더 커야 해요. 만약 더 작으면 표면이 돌투성일 거예요. 만약 더 크다면 가스상 거대 행성으로 변할 거예요. 동시에 항성의 생명 거주 가능 영역이 있어야 해요. 조금 더 멀어지면 행성은 바로 얼음 행성이나 차가운 슈퍼 지구로 변할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들은 아주 까다로워요. 1970년대에 처음으로 이 행성들을 탐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그중 몇 개밖에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것들도 아주 흥미로워요. 첫 번째 행성은 글리제 1214b예요. 우리가 발견한 최초의 해양 행성이죠. 처음에 과학자들은 작고 희미한 점 하나만을 발견했어요. 이 점이 알고 보니 적색 외성인 글리제 1214인 걸로 밝혀졌죠. 우리의 태양보다 5배 작고 300배 더 어두운 특별할 것 없는 완전 평범한 별이었죠. 과학자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2009년에 이 별에 하나의 행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행성은 꽤 이상한 걸로 밝혀졌죠. 이 슈퍼지구는 우리 지구보다 2.5배 더 크고 6.5배 더 무거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밀도가 아주 작고 우리 지구와 거의 같은 중력을 갖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 돌과 금속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스상 거대 혹성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선택지는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물과 얼음으로 덮여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초의 해양 행성을 발견했어요. 사실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있을 뿐이에요. 수학적 계산이 그렇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 이 행성은 조금 혼란스러워요. 탐사가 어렵고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그곳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수소도, 헬륨도, 물도 아무것도요. 그건 이 행성의 대기 바깥층의 밀도가 아주 높고 구성을 완벽하게 숨기고 있어서예요. 그럼에도 아마도 물의 세계일 거예요. 글리제 1214b는 항성에 아주 가까이 있어요. 달과 우리 사이의 거리보다 작은 0.014 천문 단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곳의 1년은 약 36시간이며 기온은 순화해서 말하자면 거칠어요. 과학자들은 그곳의 평균 기온이 섭씨 120도에서 280도에 이를 수 있다고 해요. 뜨겁네요. 처음에 말한 소름 끼치는 묘사 기억나세요? 사실 글리제 1214b에서 시간을 보내는 건 좀 다를 거예요. 증기 보일러에서 수영하는 것 같을 거예요. 엄청난 온도 때문에 바다 표면은 실제로 그 온도에 도달하지도 않고도 계속 끓는 상태에 있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이 수증기 구름을 뚫고 이 행성의 표면으로 내려간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물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뭐죠? 대체 언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이건 글리제 1214b의 증기와 물의 경계가 아주 모호해서 생기는 일이에요. 물론 이 바다의 바닥까지 수영할 순 없을 거예요. 하지만 아마도 이 바닥은 소위 뜨거운 얼음이라고 불리는 아주 두꺼운 층으로 덮여 있을 거예요. 일반 얼음과 같지만 물리학의 법칙을 무시하는 얼음이라 아주 고온에서도 녹지 않아요. 그리고 이 얼음의 두께는 4,828km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럼 이걸로 소름 끼치는 글리제 1214b는 다 봤어요. 그리고 에어비앤비도 하나 없네요. 자, 이걸 물의 세계라고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이 자리에 다른 후보자가 있어요. TOI-1452b라고 불리는 새로 발견된 행성이에요. 용자리에 위치한 이 행성은 우리로부터 거의 100광년 떨어져 있어요. 테스 망원경을 사용해 몬트리올 대학의 연구진이 발견했어요. 이 행성 또한 슈퍼 지구 부류에 속해요. 우리 행성보다 7배 더 크지만 48배 더 무거워요.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게 아주 낮은 밀도에 있어요. 이 때문에 과학자들은 행성 전체가 거의 거대한 바다로 이루어져 있을 거라고 제안했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좀 더 운이 좋았어요. 이 세상은 그저 거대한 웅덩이와 두꺼운 얼음이 아닐 거예요. 이 행성에서는 아마도 전형적인 바다처럼 물속 깊은 곳에 바위 표면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이 바다는 분명 우리가 익숙한 것과는 아주 다를 거예요. TOI-1452b는 작은 적색 외성을 돌고 있어요. 하나도 아니고 한꺼번에 2개를요. 동시에 만약 앞의 행성이 그 태양에 가까이 가면 반대로 이 행성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게 돼요. 명왕성이 태양에서 떨어져 있는 것보다 2.5배 더 멀리요. 그리고 굉장한 속도로 움직여요. 1년이 10일 1일밖에 지속되지 않아요. 하지만 아직도 이 행성에 대해 아는 게 많이 없어요. 과학자들이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관찰할 때 아마도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다예요. 잠깐만요. 다른 걸 기대했나요? 네, 알아요. 여러분을 제일 성가시게 하는 질문이 뭔지 알아요. 생명체가 있을 수 있냐고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우리 모두 물이 생명을 의미한다는 걸 알고 있고, 게다가 이 행성들은 별들의 생명 거주 가능지대에 있죠. 그래서 잠재적으로 생명체가 있을지도 몰라요. 물론 온전한 문명은 아니겠지만요. 하지만 박테리아, 물고기, 그리고 소름 끼치는 거대한 괴물들이 있을 거예요. 제 말은 왜 없겠어요? 하지만 이럴 가능성은 아주 낮아요. 아주 중요할지라도 물만으로는 생명을 창조하기엔 부족해요. 약간의 미량 원소와 미네랄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물 행성들의 구성은 오직 물과 아주 두꺼운 얼음만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에 광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가능성은 있어요. 우선 운석과 해성이 있어요. 행성에 필요한 광물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더 자주 충돌할수록 이런 것들을 바다로 가져올 가능성이 더 높아져 생명을 창조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TOI-1452b에는 실제로 이런 광물이 있어요. 네, 그곳의 바위 바닥이 얼마나 깊은 곳에 있는진 몰라요. 하지만 만약 존재한다면 분명히 뭔가가 거기서 생겨났을 수도 있어요. 강력한 망원경을 이용한 새로운 연구가 진실을 알아낼 수 있기를 바라야죠. 또 누가 알아요? 언젠가 우리가 직접 그 행성을 방문할 수 있을지도요.